재혼이 실패하는 이유는 남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문득 결혼 생활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나 자식들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이성으로 채우기 위해 재혼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패한 재혼 부부의 사례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많은 전문가들과 철학자들의 조언을 토대로 재혼 전 체크해야 하는 것과 재혼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재혼의 목적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가정주부를 하던 여자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먹고 살 걱정의 앞날이 막막하다. 자신이 양육권을 가진 상태라면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사람인데 내 생활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우울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내 노후는 계획하지도 못할 정도로 현실이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대부분 내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를 1순위로 찾는다. 내 외로움도 해소할 수 있고 경제력에도 도움이 되는 남자를 만나 안정된 노후를 살고 싶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따라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 문제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턱대고 재혼했다가 또 다시 이혼하게 되는 여자들을 많이 봤다. 남자들이 재혼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1위가 바로 돈을 보고 다가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곤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연애 감정과 결혼 생활은 별개이다. 길어야 3개월이다. 이 남자가 나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착각이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남자에게 기대어 의존하려는 생각으로 재혼을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남자의 재혼 목적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자들이 생각하는 재혼의 목적은 무엇일까? 남자들은 집에 가면 밥 해주고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내가 늙었을 때 병수발 해줄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재혼하면 자신의 부모를 돌봐달라는 어이없는 부탁을 하기도 한다. 그뿐만인가 남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양육도 책임져야 한다. 행복할 것만 같던 재혼 생활이 막상 닥치면 암담한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은 재혼 후 또 이혼하는 83%의 부부들이 증명한다. 애정과 신뢰 없이 결혼한 사람들의 말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 생각된다.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 꼭 체크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중요한 내용이니 들어보고 주위에 공유도 해보면 좋겠다. 첫 번째는 자식 유무다. 재혼 가정의 경우 높은 확률로 이미 자식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서로의 자녀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둘만 사랑해서 재혼했다가 자녀 문제로 이별하는 커플을 너무 많이 봤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지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재혼할 사람과 꼭 얘기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는 양가 부모에 대한 태도이다. 결혼이란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혼은 더 큰 문제이다. 내 부모가 더 중요한 것이 요즘 세상이다 보니 부모들의 노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나눠보면 좋다. 또한 나의 부모를, 내가 상대의 부모를 존중할 마음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경제력이다. 남녀 각각 자신의 인생은 책임질 정도의 능력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돈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러나 돈 때문에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 내 마음으로 온전하게 상대를 대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서로의 경제력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재혼이 뭐 이렇게 어렵나 생각하고 있다면 정답이다. 재혼은 현실이다. 또 다시 이별의 상처를 겪지 않기 위해 이 정도 과정은 기본으로 거쳐야 한다. 속물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몇 차례 검증을 하고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혼자라면 재혼이 실패해도 나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러나 내 자식이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인가. 또 다시 같은 실수로 같은 상처를 받을 바에야 혼자 사는 것이 100배 낫다.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다. 혼자 살아 외로운 마음을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하지 마라. 자존감이 낮아지면 똥파리만 주위에 꼬이게 된다.
날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이나 나를 아래로 보는 것들 말이다. 내가 약한 상태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날까봐 마음 졸이게 되고 끌려다니게 된다. 충분히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허비하지 않길 바란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혼자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 먼저는 당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이다. 혼자가 된 중년들은 말한다. 혼자 사는 인생,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마음 맞는 이성과 가끔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여유 있을 때 여행도 다니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독일의 한 철학가는 둘이서 괴로운 것보다 혼자 외로운 것이 낫다고 말했다. 혼자여서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나 이외의 일들로 걱정이나 근심 없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하다는 것이다. 지인들을 만날 때도 상대방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맛있는 걸 먹으며 수다를 떨어도 된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싶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꼭 법적으로 부부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주위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쫓기듯이 살지 말라는 의미이다. 혼자서 하고 싶은 취미를 찾고 충분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 맞춰주는 것이 낭비인 요즘이다. 굳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신기하게도 이런 감정은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 따라서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라.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지 마라.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감정이다. 이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게 된다. 나의 외로움을 사람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서 외로움을 해결하려다가는 오히려 내가 상대에게 의존하게 된다. 상대에게 의지하려는 행동이나 에너지를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 공허함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므로 혼자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재밌어 하는지 찾아라. 그리고 나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지 마라. 혼자 있는 방법을 찾고 적응하면 오히려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재혼 생활을 장담할 수 없다면 혼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댓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자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요즘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세요. 주위에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의 재혼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이 영상에 나오는 확인 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또한 상대의 좋은 면만 보지 말고 사랑 하나로 재혼을 결심하지 말고 자존감이 낮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하며 서로 나눠보세요.